이런 국내의 이제 고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면 뭐 어떤 부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까요, 위원님? 국내 지수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러죠. 소비 패턴에 대한 문제고 소비 패턴이 별로 좋지 않다면 경기 활성화에 기술적인 진폭제를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지금 전체 글로벌 경기 자체는 보합 구간에서 혼조세를 띠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저가 네. 고가를 확인하고 혼조세를 띠고 있죠. 이제 그 구간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최근에 뭐 지지력을 받고 올라간 건 일봉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최저까지 자꾸 끌고 가듯이 네. 좋은 자리 너무 급락을 줬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시장 전체는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놓은 정체 시기에 혼조세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뭐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정규직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정 지출을 줄여야지 나중에 안 좋아질 때나 위험 상황이 올 때 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뭐 관리비가 200만 원 나온다. 네. 그러고 뭐 20만 원 나오는 3, 40평대하고 뭐 7, 80평대 하는데 뭐 네.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그 고정비에 대한 지출을 줄여놔야지 악재에 대한 대비는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지금 기업 자체나 경기가 활성화된 게 아니고 저가에 대한 되돌림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고정비의 지출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위험성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고정비의 지출이 여전히 줄어드는 투자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그에 대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에 대한 확신이.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미국 지수가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 빠져서 반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또 가다 보니까 미국 지수가 너무 고가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계속 앞에서도 뉴스 뭐 이슈들이 있었지만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고점을 찍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국 지수가 고점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나서 거기서 횡보의 여력을 더 이상 더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지 고점을 찍었는데 그게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던 최근에 뭐 올해 매도로 빠졌던 지수에 대한 무서움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고점을 아직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도 반등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계속 지수가 반등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최근에 한 달 동안. 그런 장들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미국 지수 자체가 고점을 다 찍었다고 생각되고 거기서 눌림이 와버린다.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이나 나머지 선진국들 네. 한두 국가도 아니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엄청난 악재에 휘몰아칠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우리나라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까요, 위원님? 그렇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차트는 항상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확신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요즘 리테스팅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교육하는 기법 중에 하나 항상 리테스팅 이야기를 하는데 리테스팅. 예, 네. 다시 좋은 자리는 체크를 해야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수가 여기까지 갈 거다 어떤 관점 갖고 있지만 거기까지 진짜 갈 건지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없을 거란 말이죠. 네. 모든 그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배팅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까지 같이 끌어줄 거냐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만 두고 싸운단 말이죠. 그 가정을 두고 싸우려면 바닥 지지력들이 잘 받쳐줬는지를 항상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다지고 있다는 거는 그냥 횡보하고 있어서 다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구간인데 추가적으로 매도 시도를 했을 때 그게 빠지지 않았을 때가 다져지는 거지 단순히 근처에 와서 횡보하는 게 다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아직 다 못했다 치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가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고가를 형성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앞으로 고가를 완전히 형성하고 추가적인 고가를 인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좋아질 이유가 없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횡보 보합일 때가 오히려 잔파동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상황의 고점을 테스트한 이후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증시도 굉장히 국부적인 이슈가 있어서 받쳐주지 못한다면 굉장히 더 큰 안 좋은 악재에 시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후천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본다. 그랬을 때 그걸 보시는 거는 그 미국 증시가 오늘 또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지 어제 새벽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 장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배팅해서 반대로 배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해외 선물 보고 계시잖아요. 해외 선물은 30분에서 3시간에 다 이슈들이 끝나고 차트들이 다 움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FOMC 이슈가 나왔는데 FOMC 이슈는 장기적인 이슈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새벽 3시 정도에 FOMC가 터져서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후반장 사람들이 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그 이슈가 터졌으면 아시아 시장은 자고 일어나서 또 그 똑같은 이슈를 접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패턴들이 갈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단기적인 패턴일 때는 3시부터 한 6시 사이에 오전 중에 미국 시장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날 새벽에 급등을 한 서너 시간 동안 해버리면 아시아 시장에서는 되돌리기 시작하죠. 해외 선물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장의 영향을 국내 선물장이나 종합지수장이 받습니다. 호주장부터 일본장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매수 배팅을 했는데 다 되돌리는 장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좋은 이슈가 미장에서 터졌는데 왜 우리가 밀리지? 매수를 잡으면 다 밀리죠. 네. 그거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 움직일 때 우리도 여러분들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내 선물 야간장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매수 수익을 청산하고 밀리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침 주식시장에서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이해했을 때 좀 더 시장이 잘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